자, 프로그램 파트는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아이들,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어느 순간부터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옥죄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지역아동센터만의 이런 현재는 아니에요.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지금 이 사례관리가 완전 아젠다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꾸 요구를 하고 막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죠? 산출과 성과를 이 사례관리로 하겠다는 건데 충분한 준비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고다 사업되기 이전에 이 파트는 그대로 있었죠. 안에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아동 정보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뭐 기존의 화면하고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개인정보 열람 관리 부분이 추가로 생성이 된 건 알고 계실 테고, 아동을 새로 신규 아동이 들어왔을 때 입력하는 방법은 역시 신규 클릭을 하시고 아동명 나머지 부분들을 다 입력하시면 되죠. 추가로 실명 인증 부분이 추가되었죠. 이용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고다대기 사업 전에는 이렇게 썼다가 지금은 이게 클릭이 안됩니다. 위에 새로 바뀐 이름으로 클릭을 하도록 바뀌었고요. 이용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용 유형이 아니고 이용료 부과가, 과거에는 구유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무료하고 실비 두 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유료는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체크한 게 그 올해 말 되면 날라가 버립니다. 이거는 올해 말 되면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밑에 요 세 가지는, 밑에 부분은 그대로 입력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왼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아동 부분이 이제 세팅이 됩니다. 한 가지 달라진 그 부분은, 이용 아동을 시군구에 과거에는 비전형 보고를 했었죠. 지금은 정형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는데, 역시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도 질의를 해놨는데, 고도사업단에서 일단 행복이험 쪽에 그 개발자한테 일단은 의뢰는 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여기에 기본 세팅을 합니다. 기본 세팅을 하고 어디로 하나를 더 입력을 해야 되냐면은 세 번째 시트지, 이용 정결 관리. 과거에는 이게 연동이 안 되는데 지금은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새로 이용 아동이 생기면은 기본 세팅을, 기본 인적사항을 아동 정보 관리에서 입력을 하고 나서 뒤에 세 번째 시트지, 아동 종결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이용 아동 체크하시고 내용 적고 저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료가 넘어가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이 종결을 하면은 해당 아동의 이용 종결 관리에 들어와서 종결 파트에 들어가서 해당 아동을 종결시키고 저장을 해야 시군구 보고에서 자료를 끌고 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시군구 보고의 공문 작성. 과거에는 이 자료를 비전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보고가 새로 생겼죠.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용보고, 내가 공문 작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존 신청하는 화면하고. 자, 이용자 명부. 이거 또 안 바꿔놨네. 자꾸 이름이 바뀌네요. 자, 지금은 이용자 명부, 이용보고니까 이용자 명부죠. 이 이용자 명부 자료는 어디에서요? 조금 전에 이용 세 번째 시트지, 이용 종결 관리 만들었죠. 그 자료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하시고 이용자 명부는 거기에 자료를 끌고 오고, 보호자 명부가 추가로 들어갔네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 자료가 이용 아동 보고로 지자체에 날아갑니다. 옛날에는 비전형으로 해서 뭐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파일 첨부가 날려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행복위험 쪽에서는 첨부한 파일이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의견 올려놨으니까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파일 첨부는 뭐 해야 되죠? 경제상
그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돌봄 신청서 양식이 이번에 바뀌었죠. 그거 첨부해서 날리면 되겠죠. 정은지 선생님 뭐라고 해? 뭘 안 했습니까? 자, 질문 하나 예. 해주세요. 아까 아동정보 여기에 주소 있잖아요. 아동정보관리에서 주소. 네, 새 주소로 다. 네,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네, 다 바뀌었는데. 기존 주소도 그대로 입력이 그대로 이관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안 바뀌고. 기존에 구주소로 입력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자료는 그냥 그대로 입안에서 들어와 있어요. 네, 신규로 이제 이렇게 입력할 때. 새로 바꿔 놓으시려고 하면은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 아동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만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예. 그런데 정확한 이 주소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해당 아동이요? 네, 신도 아파트인데 신도 아파트에 해당되는 게 새 주소에 없는 거예요, 도로명에. 그래서 저희 진짜 힘들어요. 아, 그래서 그걸 찾다 안 돼서 상세 주소에다가 예. 그냥 이건 대강 몇 번 길 해놓고요. 상세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넣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네. 있어요. 안 돼. 조회가 안 되는 게. 조회 안 되는 게 있어요. 어. 솔직히 있는데 저거를 하다가다 안 돼서 예. 그냥 여기는 대강 그냥 몇 번 길 해놓고요. 그 네. 밑에 상세 주소에다가 했는데 예. 이게 문제가 되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연동이 돼서 아직까지는 연동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소가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냐면요. 사실 이 아동 자료 부분을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행복위험하고 연동시키면 이 아동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그다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170%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행복위험에서 그 부분은 보안으로 막아놨거든요. 근데 원래 고도사업 계획에 그 의견이 있었어요. 왜냐면 행정적으로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제3자들 뭐 서류 떼오고 이런 부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급자들은 그쪽에서 열어주면은 바로 확인이 되면 자료를 끌고 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띄워주면은 바로 확인이 되니까 굳이 뭐 떼와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올리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행복위험에 문을 열어주는 게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안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뭐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셔도. 그 문서를 주고받는데도 그 이 주소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어제 저녁에 네. 새로 쌍둥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용자 목을 했는데 예. 이용자 목을 하면 뒤에 이제 연고자가 딱 같이 보호자가 뜨는데 예. 그 쌍둥이가 이제 아버지가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아버지 한 사람만 뜨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 들어왔으면 2명이 쌍둥이인데 예. 그게 이제 그 우리 기본 정보 등록하는 데는 뭐 똑같은 아이지만 아이가 다르잖아. 아버지가 같지만 쌍둥이라도 그래서 각각 입력을 했는데 이용자 보고를 하니까 보호자에는 아버지가 한 사람밖에 안 뜨더라. 그러니까 그한 엄마도 번밖에 입력했어요? 아니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호자는 아버지밖에 안 뜨죠.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아버지 이렇게 보호자 뜨잖아요. 예. 그러면 또 김 A, 김 B 이렇게 또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쌍둥이라서 그런가 한 사람만 뜨더라고. 어제 저녁에 제가 했는데 네. 어제 저녁에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하나도 그런 적이 없던데 쌍둥이로 어제 처음 했거든. 그러면 그렇게 뜨더라고. 예. 재밌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용 정결 관리는 지금은 자료 연동 때문에 입력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트지 사전 관리. 추가로 들어간 시트지입니다. 역시 심화평가 때문에 들어갔고요.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 신규 클릭해 보시면 사정은 아시죠? 그 지역아동센터 처음 이용아동이 들어오면 상담하고 나면은 이 아이들 욕구를 사정을 하죠. 그래서 신규 클릭해 보시고 한 아동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사정 지표에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에 있는 고 1차 사정지, 일반 아동 그 1차 사정지 있죠. 그게 지금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 상담하고 나선 뒤에
되게 뭐 상담한 자료로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뒤에 이 아동 욕구 사정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다,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점수가 이렇게 1점으로 바뀌죠.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해당되는 게 있다 하면은 역시 또 점수가 1점 바뀌어서 2점이 이렇게 합산이 자동으로 되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사정지표 1차 사정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한 게 몇 점? 5점이죠. 5점이 넘어가면은 심층사정을 하지. 또 문제는 심층사정지는 제 생각인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탑재를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탑재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1차 사정지처럼 그대로 탑재하면 되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다 탑재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내용이 많고 이래 보니까 그것도 역시 그냥 뭐 체크해서 하면 자동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뭐 현재 심층 사정은 그냥 해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냥 내용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도 계속 요구하고 쪼으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정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사정지를 반드시 써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 사정지를 써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니 현장에서 쓰시잖아요. 이거 사정 잘하시든지 못하든지 간에 사정을 하시잖아요. 평가를 안에 시스템 자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래부터 쓰는 거죠. 사정 도구는 이거 굳이 안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평가에서는 이 사정 도구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위원, 그러니까 올해 심화평가 받으시는 분들, 네. 그 혹시나 평가위원이 와서 욕구 사정인가 한번 봅시다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에 있는 이 사정지를 안 쓰고 센터에 나름대로 사정지를 썼잖아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 사정지 쓰세요? 사정지 안 쓰세요?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우리 센터 있는 걸 썼고 예. 올해부터는 또 올해부터는 시스템 안에 있는 걸 자, 썼고 지금. 일단 원칙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정지를 안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평가에서 말하는 지표는 욕구 사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욕구 사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에서 안내한 이 사정 도구는 나름대로 아동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이거를 쓰는 것이 나름대로 일정 정도 검증되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정지를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정지 못 믿겠다. 사실 좀 못 믿는 부분 좀 많잖아요. 해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나 이걸 안 하고 그냥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거 우리 센터에 있는 뭐 엄마 조리원하고 센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보는 돌보는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각각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욕구 사정을 했어요.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자료를 욕구 사정지로 해서 이 아동에 대한 사정 결과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야기로서 하는 거예요. 인정이 욕구 사정지로서 인정 평가 위원회 와서 내밀었어요.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야 되는데 안 됐겠죠. 아니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